안녕하세요. 무엇이든 읽어드리는 복면 아저씨입니다. 오늘은 페드베르 독일 명상가이자 심리학자의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 왜 중요한가를 요약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출판사는 갈매나무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나라 살지 못한 시간들, 문득 돌아보니 오래 길을 잃었다. 무한한 기에 불투명한 확신, 이 모든 자유는 엄청난 불확실성을 동반한다. 내가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인생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확신이 없다. 옳다는 확신이 없는 것을 선택하거나 충분히 멋진 경험을 하지 않으면 시간을 낭비하는 성씨퍼 늘 불안하다. 이 불확실성을 어떻게 해소해야 할지 모르기에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따위를 헐끗대고 정말 필요한 것인지 나에게 맞는 것인지도 모를 물건과 아이디어와 목표를 허겁지겁 쫓는다. 소비와 전자기기 사용, 연애와 오락이 급속도로 증가한 반면 탈진과 번아웃, 우울을 호소하는 사람이 늘어난다. 못 가질 게 없는 세상인데 딱히 행복한 것 같지는 않다. 아니 오히려 더 불행해지는 것 같다. 이 모든 요구와 부담, 도전과 무한한 가능성을 조화롭게 균형 잡기란 정말이지 어렵다. 자신을 안쓰럽게 여겨도 시원치 않을 판에 우리는 자신을 세상에 최적화하느라 여념이 없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보증하는 프로필이 아니라 진정성이다. 자기 퇴적화가 아니라 연민이며 신제품이 아니라 사랑이다. 인생의 종착역에서 당신의 임종을 지킬 사람은 오직 한 사람, 당신만이 남는다. 당신만이 곁을 지키며 차분한 목소리로 잘 살았다고 많은 경험을 했냐고 물을 것이다. 명상을 통해 당신은 허덕이는 바깥에서 180도 눈을 돌려 안을 바라보는 법을 배울 것이다. 깊이 없는 삶과 이별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이 전형적으로 마음의 행복을 오직 외부 요인에서 찾는다. 불행하다고 생각이 되면 우리는 행복해지기 위해 바깥에서 사력을 다한다. 한마디로 삶을 최적화하려 애쓴다. 명상은 집중력을 높이고 생각을 안정시키며 몸의 긴장을 해소해준다. 또 다방면으로 건강과 수면을 촉진하고 활력을 선사한다. 거의 모든 형태의 명상의 근본 형태는 한 가지 대상에 관심을 모아 그곳에 머무르는 것이다. 마음 챙김은 행동으로 옮긴 명상이라고 보면 된다. 마음 챙김이란 내가 어디에 있건 매 순간에 온 관심을 쫓는 것이다. 마음 챙김을 통해 우리는 보다 의식적으로 순간을 경험한다. 내가 생각하는 나는 내가 아니다. 생각이 너무 많아 생각을 그만둔다. 아직 훈련되지 않은 우리 마음은 종일 생각에 골몰한다. 연구 결과를 보면 우리는 하루에 4만에서 8만 가지 생각을 한다. 모든 것은 생각에서 탄생하며 당신의 생각이 당신의 세상을 만들었다. 건전한 방식으로 마음을 대하지 못하면 속수무책으로 생각에 내던져진 자신도 깨닫지 못한다. 마음의 스승이 되지 못하면 인생은 항상 안과 밖의 롤러코스터에 휘둘린다. 생각을 만난다고 해서 생각의 내용을 일일이 따지하는 것은 아니다. 생각이란 도대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자. 아마도 가장 먼저 당신의 마음이 쉬지 않고 모든 것을 분별하려 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것이다. 마음 챙김을 오래 하다 보면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분별이 멈춘다. 그렇지만 처음에는 일단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굳이 분별을 멈추려 애쓰지 않아도 된다. 알아차리기만 해도 어마어마한 해방감이 밀려온다. 자신을 비난하는 마음도 분별의 한 형태다. 여기서 벗어나려면 생각을 알아차리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여러 깨달음이 오고 갈 것이다. 가장 많이 얻는 깨달음은 생각이 하늘이 구름처럼 왔다 간다는 것이다. 자기 생각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생각들이 계속 반복된다는 사실도 금방 알아차린다. 생각의 속박을 끌어내고 물론 몇 가지 부정적인 생각은 사는데 큰 지장이 없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부정적인 각인들이 진실이 아니라는 점이다. 생각과 자신을 동일시하며 수많은 문제가 발생한다. 자신의 세계관을 굳게 고집하면서 남의 세계관을 거부하면 전쟁이 일어난다. 자신은 옳고 상대는 그러다고 확신하면 다툼이 발생한다. 악순환의 쳇바퀴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명상과 마음챙김이 가르치는 의식이다. 대부분의 사람은 수십만 가지의 각인을 머리에 담고 살지만 그 사실을 의식하지 못한다. 일상생활에서 건강하지 못한 생각을 의식한다면 이미 당신은 가장 중요한 걸음을 내딛는 셈이다.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현실에서 문제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없다면 근본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그 말은 당신이 스스로 문제를 만들어내고 당신이 이성이 그 문제를 물고 늘어진다는 뜻이다. 자신과 문제를 동일시할수록 두뇌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더 많은 에너지를 쏟는다. 우리는 도구와 자신을 완전히 동일시하여 생각을 믿고 문제를 쫓아다닌다.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일수록 더더욱 매달린다. 일상이 쫓기고 스스로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보면
자신을 관찰자로 의식하지 못하고 무의식적인 각인으로 반응한다. 훈련을 반복하다 보면 밀려드는 자극과 반응 사이 시간의 텀이 일어난다. 의식화는 부정적인 생각이 해로운 감정을 불러와 스트레스와 불안을 유발하고 결국 유익하지 못한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깨닫는 시작이다. 생각이 대처하는 또 한 가지 방법은 그냥 무시하는 것이다. 생각이 나타나면 잠깐 인지하되 오래 붙들지 말아야 한다. 이런 인지와 무시의 과정은 정신훈련이기도 하다. 습관이 되면 알람이 없어도 자동으로 하던 일을 멈추고 지금의 생각을 의식하게 된다. 자연스럽게 부정적인 생각이 멈추고 나아가 긍정적이고 창의적인 생각이 자라난다. 나를 느끼는 나에게 집중한다는 것. 우리는 모든 일을 실제로 하거나 하지 않은 모든 일을 감정 때문에 행한다. 늘 좋은 감정만 느껴야 한다는 생각은 망상이다. 감정이 내게 하고픈 말이 있음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내 삶의 일부로 받아낸다. 잊지 말아야 할 감정의 진실. 불안세에서 도망칠 필요는 없다. 불안해도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 있다. 기분과 감정은 다르다. 불교 심리학은 기분과 감정을 명확히 구분한다. 기분은 쾌감, 중립, 불쾌감의 세 범주로 나뉜다. 지상의 생물이라면 모두가 쉬지 않고 바뀌는 기분의 리듬을 느낀다. 그러니까 기분은 기본적인 감정이다. 감정은 에너지이고 우리 몸은 이 에너지를 이용해 기분에 반응한다. 따라서 모든 종류의 기분에서 온갖 감정이 탄생한다. 쾌적한 기분이 반드시 쾌적한 감정을 불러오지는 않는다. 처음에는 쾌적한 기분이 질투나 분노를 불러올 수도 있다. 지금까지 당신이 힘든 감정에 대처해온 전략은 회피다. 불안이나 고독감 같은 힘든 감정은 진화의 관점에서 보면 불쾌해야 마땅하다. 불안은 우리가 맹수와 맞서 싸우거나 빠르게 도망치도록 몸을 일으켜서 온다. 외로움이 불쾌한 이유는 배치 곧 죽음을 의미하던 시절 집단에 순응하는 지가 생존과 직결되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힘들다고 부르는 대부분의 감정은 신체적으로 불쾌하다. 하지만 안전하다. 낯설지만 명백히 기억해야 할 사실이다. 실제로 부끄러워서 죽은 사람을 본 적이 있는가? 물론 불안이나 고독이 해로운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는 감정 그 자체가 아니다. 정작 마음을 해치는 것은 감정을 허용하지 않은 당신의 마음이다. 감정은 소화와 혈액순환처럼 몸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감정은 안전하다, 때로는 불쾌하다. 이 불쾌함을 우리는 피하려 했습니다. 문제는 요즘 세상에는 생명을 이어갈 명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경험의 기회를 주지 않으며 감정 두뇌는 각인에 매달린다. 더 심한 경우 불쾌한 상황이라면 무조건 피하면서 일상의 상황들을 점점 더 위험하거나 고통스럽다고 평가할 것이다. 잘하고 싶고 남들 눈에 띄고 싶지 않고 누구의 짐도 되고 싶지 않다. 이를 위해 감정을 억압하지만 그럴 때마다 몸에서 멀어진다. 그렇게 한 해 한 해 세월이 흐른 사이 우리는 완전히 자신을 느끼게 되지 못한다. 억압 전략은 거의 자동이다. 인간의 두뇌는 시간과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 최대한 많은 상황에서 자동 장치를 마련한다. 그래서 감정 억압도 대부분 무의식으로 일어난다. 투사는 아주 많이 사용되는 감정 대처 전략이다. 내가 느낀 이 비참한 기분은 타인의 탓이다. 겉으로 보면 다 맞는 말이지만 투사 전략은 중요한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생긴다. 외부의 인지와 감정의 반응 사이에 분별이라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 있다는 사실이다. 화도 슬픔도 불안도 시기심도 모두 다 당신이 만든다. 혹시라도 자기 감정을 남 탓으로 돌리지 않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자. 자기 감정을 책임지는 것은 자유로 가는 첫 큰 걸음이다. 감정 내려놓기 연습. 삶은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는 직선도로가 아니다. 우리는 한 등급의 감정에 오래 머무르지 않는다. 하루에도 수시로 상황에 따라 감정이 바뀐다. 수용과 공감은 자기 감정을 마주하고 조금씩 자신의 느낌과 몸을 신뢰하자는 선택에서 시작된다. 우리는 오랜 세월 감정과 싸워왔다. 많은 사람들이 내면으로 관심을 돌려 일단 감정에 예지를 주면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듯 감정의 뚜껑이 열리고 그 안에서 온갖 불행이 끝없이 튀어나올지도 모른다고 겁을 낸다. 정서적 감정의 지속시간은 훨씬 많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이 한번 시작된 감정은 잘 그치지 않는다고 믿는 이유는 감정을 대하는 방식이 건강하지 못한 탓이다. 감정을 억압하고 회피하고 투사하고 고민하면서 감정을 붙든다. 감정을 계속 살려두면서 먹이까지 제공한다. 감정에 저항하지 않으면 감정은 파도처럼 당신의 몸을 지나고 자연스럽게 드러난다. 신경계는 조절 기능을 회복하고 감정 두뇌는 예상만큼 심하지 않는 것을 보니 다음엔 이 정도로 격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겠다는 교훈을 얻는다. 그런데 우리 몸은 몸의 통증과 마음의 고통을 구분하지 못한다. 뇌에서 같은 부위가 활성화 되기 때문이다. 고통은 불쾌하다. 당연히 우리 뇌는 어떤 고통이든 피하려고 애쓴다. 정직하게 감정을 경험하고 그 선물을 받을지 말지는 당신의 선택이다. 그뿐 아니라 감정으로 괴로워할지 말지는 당신의 선택이다. 괴로워할지 말지는 고통의 강도가 아니라 고통을 믿어내는 저항에 달렸다. 고통에 맞서 싸우거나 온 힘을 다해 억압하려 하면 괴로움이 따른다.
저항을 거치고 고통에 자신을 맡기며 그저 재미난 감각만 납니다. 명상은 근본적으로 꾸준히 놓아버립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통제력을 잃을까봐 겁을 낸다. 감정을 풀어주면 사회에서 용인할 수준을 넘어설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한마디로 감정을 허용할 경우 통제할 수 없는 무언가가 풀려나서 그대로 변화로 몰릴까봐 불안해한다. 감정은 안전하다. 무의식은 당신이 지금 처리할 수 있을 만큼만 풀어준다. 자신을 믿어보자. 신뢰가 자라면 삶을 사랑하는 마음도 자라나며 삶과 자신을 더 깊게 경험하고픈 의욕과 호기심도 자란다. 감정을 대할 때 도망치지 마라. 용기를 내어 자신의 감정을 똑바로 바라본다. 관심을 딴 데로 돌리지 마라. 다시 말해 느끼고 또 느끼라는 말이다.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자신의 내면 세계를 들여다보자. 감정을 만날 때는 일체의 생각을 무시하라. 감정이 떠오르면 우리는 자동으로 이성에 달려간다. 어차피 의식 전체가 온종일 생각에 골몰하므로 불쾌한 기분이 들자마자 곧바로 달려가는 장소가 그곳이다. 생각은 감정과 신체 감각을 불러오지만 반대로 감정 역시 생각의 기초이다. 감정이 마음대로 변할 수 있는 공간을 허락하라.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 중에 마음이 불안하면 목이 꽉 막히고 슬픔은 눈 주위에서 먼저 느껴진다. 감정을 진정으로 의식하고 싶다면 생각에 빠지거나 회피하거나 도망치지 말고 몸으로 들어가는 정신 훈련을 해야 한다. 저항 없이 긴장을 풀고서 감정으로 들어가는 것이 목표다. 몸에서 감정을 느끼려면 일단 근육의 긴장을 풀고 마음이 감정을 매개로 어떻게 자신과 소통하는지 자세히 느껴보자. 자기 감정에 진취되는 사람이 더 많아져야 한다. 삶이란 느낌이다. 사랑을 느끼면 사랑을 표현한다. 불안을 느끼면 불안을 나눈다. 그래야만 넘쳐나는 공동체가 만들어지자 믿기에 당신이 자기 감정을 숨기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이 공감하겠는가. 자책이나 비난으로는 절대 치유가 찾아오지 않는다. 때로는 받아들이기가 무척 힘들지만 치유는 인정으로, 즉 인성은 이런저런 상황을 자신의 업으로 자신의 집으로 받아들이려는 마음가짐에서 시작된다. 그런데 이렇게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슬픔이 밀려온다. 분노와 화는 힘이 세다는 느낌이 드는 반면 슬픔은 곧바로 무기력을 떠올리기 때문에 슬픔보다는 강렬한 감정을 선호한다. 치유는 자기 안에 담긴 사랑의 문을 발견할 때 시작된다. 사랑은 굳이 훈련하거나 키울 필요가 없다. 언제나 당신 안에 있기 때문이다. 진정한 해방은 결국 해방되어야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깨달음에서 왔다. 놓아버림, 그것이 명상이다. 잃어버린 나를 되찾는 여정. 당신이 누구인지 아는 것이 왜 그리 중요할까? 어린아이 마음이 깨인 마음이다. 불교에서는 초심을 역설한다. 이 모든 가르침은 우리가 이미 무엇인지 어린 시절로 무엇으로 살았던지를 말한다. 그 기쁨을 되찾겠다고 꼬가리처럼 행동할 필요는 없다. 다시 매 순간 온전히 새롭게, 온전히 선명하게, 순수하게 바라보는 훈련을 열심히 하면 된다. 다수가 말한다고 해서 진실은 아니다. 사랑, 기쁨, 삶 자체가 당신 안에 있다는 사실을 조금씩 깨닫는다면 모든 것이 달라진다. 사랑과 기쁨은 언제나 당신 곁에 있었지만 당신은 그것을 그림자처럼 바깥에 영삼하게 투사해 있다. 자식에게 돈에 바깥에서 보아되는 모든 것은 그림자에 불과하다. 진정된 인간됨은 자신을 의식하는 것이다. 저 바깥 세상뿐 아니라 자신을 들여다보는 능력이 있다는 뜻이다. 인간은 자신의 행동과 감정, 생각을 인지할 뿐더러 그것들을 의식하게 한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자기 자신을 의식하는 것이다. 내가 누구인지 잘 모르겠다는 이유. 우리는 과거 경험의 투사에 불과한 고정된 나를 짊어지고 세상을 살아간다. 그러면 스트레스를 받거나 삶이 흑고올 때마다 이유를 몰라 괴로워한다. 그게 당연한데도 말이다. 세상은 쉬지 않고 변한다. 그런데 우리는 고정된 자아상을 끌어안고서 명상을 유지하기 위해 인생의 강물을 거스르러 아등바등한다. 물론 같은 자리에 있으면 안정감이 든다. 변할 수 있고 항상 변하는 자신의 본성을 인정하면 강물과 함께 떠내려갈 수 있다. 날씨가 좋을 때는 기분 좋게 물살을 즐기고 폭풍에 몰아치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서 유연하게 위험을 피해간다. 변화하는 나를 받아들인 용기. 인생을 진실로 이해하려면 직접 몸으로 겪어야 한다. 어떤 상황에서도 깨어있어야 호기심이 넘친다. 뇌는 자동으로 우리 관계에 맞는 측면을 인지하려 한다. 따라서 지금 상대가 어떠한지를 잘 보지 못한다. 친한 사이일수록 편향은 더 두드러진다. 배우자, 부모, 자식은 있는 그대로 보기가 무척 힘들다. 우리는 세상과 자신에 관한 수백만 가지 생각과 의견을 품고 산다. 과거의 관념을 버리고 자신과 세상을 새로이 알아가자는 결심은 어쩌면 가장 어렵지만 동시에 가장 얻을 것이 많다. 이렇듯 늘 우리가 경험하는 정신이 바로 개인정신이다. 자아상의 핵심은 타인이 우리에게 미친 작용이다. 자기인식은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투사했던 것들, 부모나 보호자가 일찍이 칭찬하거나 비판을 했던 내용으로 구성된다. 일단 자아상이 확립되면 우리는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한다. 나의 자아상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내게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었기에 번아웃이 올 때까지 나를 방치했다.
어떤 사람은 야망에 불탄다. 어떤 사람은 두루두루 잘 지내는 사람이라는 믿음에 금이 갈까봐 하고 싶은 말을 꾹 참는다. 완벽주의자라는 틀을 쓰고서 자신을 몰아세운 사람도 있고 유쾌한 사람이라는 틀에 갇혀 울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억지로 낡은 패턴에 따라 반응하지 않아도 되며 필요하다면 다르게 반응하거나 아예 반응하지 않아도 된다. 수많은 사람이 그릇된 동일시로 자신을 잃고 심지어 그 정체성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목숨을 끊게 된다. 그는 돈, 재산, 신분과 권력을 자기 정체성이라 믿기에 그 모든 걸 한꺼번에 잃은 이상 더 살 이유가 없다. 정말로 많은 사람이 황금불상을 덮은 진흙처럼 그릇된 동일시로 자신을 가린다. 나에 대한 착각들을 껐다. 가장 강렬한 동일시는 역사이다. 나는 이런저런 경험을 했기에 지금 이런 사람이 되었어. 우리는 지나온 역사를 이야기한다. 온갖 풍파, 성공과 실패, 상처와 각인, 운명의 장면이 가득한 이야기다. 지금 당신의 현실은 과거의 경험에서 탄생하였다. 기억과 그것이 맞은 사고 패턴에 매달리며 우리는 계속 똑같은 경험을 생산할 테고 결국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된다. 두뇌는 쏟아져 들어오는 모든 정보를 개인의 역사와 확인에 견주어 요구한다. 그것은 생각과 감정, 행동을 만들고 그 행동으로 세상에 반응한다. 이렇듯 우리는 과거에 맞춘 미래를 만들고 미래는 다시금 확신을 키운다. 역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자신에게 들려주는 역사가 있을 뿐이다. 내려놓기는 이해에서 시작하여 순간의 관찰로 끝난다. 온 감각, 온 집중, 온 알아차림을 동원하여 현재의 순간에 닷을 내릴 때 과거도 미래도 사라지고 오직 현재만 남는다. 자기 본성을 모른 탓에 우리는 주변에서 모든 것을 자신과 동일시하려 했습니다. 역사와 역할로도 맞아가지 못하고 재산이나 신분마저 동일시의 대상으로 섭니다. 소유는 잃어버릴 때만 고통을 안기는 것은 아니다. 소유 자체가 불안을 요구한다. 좋은 물건이 생기면 혹시라도 잃을까 불안하다. 그래서 부자들은 높은 담을 쌓고 온갖 도난 방지 시스템을 구축한다. 재산이 자신의 전부임으로 잃을까 몰라 불안하기 때문이다. 모두가 무의식적으로 그릇된 이상 속 몸과 자신을 동일시하며 끝없는 자기 최적화의 악순환에 빠져들지만 그 모든 노력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진정한 나를 느끼는 경험, 아니건 바뀌건 인생에 등장하는 모든 것은 쉬지 않고 변한다. 고정된 나라를 망상한 경험을 기억에 기록하는 능력으로 이어 생긴다. 저장해둔 일부 정보를 당신은 무의식적으로 자신과 동일시한다. 하지만 그 정보는 현재의 나와 아무 상관이 알림이 없다. 약간의 인정을 담보로 변치 않는 것에 매달리며 계속해서 과거를 살게 된다. 허상의 내용과 삶이 일치할 때는 행복하다. 무엇인 적이 있지만 나가 약할수록 더 행복하고 기쁘다. 삶과 하나가 되면 행복하고 평화롭고 활기차다. 그렇다. 나가 없다는 생각은 난해하다. 하지만 그 경험은 숨막힐 듯 황홀하다. 본성은 늙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은 인식하는 주체로서 언제나 현존한다. 우리가 인식하는 형태의 색과 현상은 매 순간 변한다. 그러나 모든 것이 일어나는 공간에 같다. 정신이 오래 호흡에 머물러 생각이 고요해지면 그 고요의 공간에서 자신에게 물어보자. 내가 의식한 것을 나는 의식하는가? 이 알아차림에 머무르자. 무한의 의식에 잠겨보자. 의식한다는 것을 의식하려면 집중의 정반대 즉 알아차림이 필요하다. 열린 정신이야말로 자신에게 이르는 가장 직접적인 길이다. 나를 돌보는 연습이 필요하다. 인간관계에서도 집중은 성공의 비법 양림이다. 당신이 주변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값진 선물은 관심이다. 마음이 안정되면 상대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의 감정에 공감할 수 있다. 맑은 정신은 무엇보다 내면 느낌이 복과 관련이 있다. 평화와 수용은 건강하고 지속적인 변화의 조건이다.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자는 결정이 바탕에 달려있다. 알아차림이란 지금 초점을 벗어난 다른 모든 것을 인식한다는 뜻이다. 시각과도 살짝 비슷하다. 시각은 초점을 한 지점에 맞추지만 동시에 수많은 주변의 다른 정보를 흐릿하거나 함께 인식한다. 수련이 깊어지면 호흡만으로도 마음 상태를 깨달을 수 있다. 스트레스가 심할 때는 호흡이 얕고 빠르다. 사우나를 마치고 가만히 누워있으면 긴장이 풀려 호흡이 깊고 느리다. 따분함은 지극히 정상이고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마음속 깊은 매력을 발견하기 전까지 그렇다. 따분함은 창의성, 내면의 평화, 기쁨의 기초일 수도 있다. 따분함을 몰아내리고 사력을 다하면 창의성과 존재의 기쁨도 사라진다. 초조함은 명상의 가장 큰 적이다. 생각하지 말라고 해서 어떤 생각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 아니다. 생각은 오고 간다. 억지로 매달리거나 쫓지 말라는 뜻이다. 그저 느끼다 보면 결국에는 마음이 치유된다. 자신에게 다정해야 한다. 당신의 정신도 똑같다. 정신이 딴 곳에 팔릴 때마다 자책한다면 정신이 뭘 배우겠는가? 계속해서 무의식적으로 살아가기를 택할 것이다. 그러나 자신에게 다정하자.
무의식이긴 하지만 사실 당신은 이미 매일매일 방향을 설정한다. 어떤 목표를 추구할 때도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목표가 있다면 당신의 정신 시스템은 목표에 유익한 정보들을 의식으로 끌어온다. 의식적인 삶을 사는 데는 건강하고 의식적인 새 습관이 필요하다. 감정 습관을 받아들이고 싶다면 감정을 외면하지 않고 용기 내어 자기 감정에 집중하겠다고 결정한다. 생각 습관을 들이고 싶다면 최대한 깨어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 관찰하고 건강하지 못한 생각이 들거든 즉각 더 건강한 길로 향하겠다고 결정한다. 계획을 실천하지 못하더라도 자신을 혹독하게 몰아붙이며 야단쳐서는 안 된다.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 이것으로 책을 요약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